제 친구는 한 달에 2번 정도 골프 라운딩을 즐기며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골프엔 전혀 흥미도 없고 솔직히 제 형편상 그런 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대신 도서관에 도시락 싸들고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가끔은 믹스커피 타서 마시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도서관 안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합니다. 그게 제 형편에 맞는 삶이죠. 남들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골프?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춰 행복하게 사는 법. 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저렇게 즐기는데 나는 왜 못하지? 누구는 매주 골프장 가서 라운딩을 즐기고 누구는 여행이며 맛집이며 SNS에 자랑하듯 올리는데 나만 너무 소박하게 사는 건 아닐까 하고요.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후로 사는 50대, 60대 분들께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즐길 거리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남들 흉내 내다간 금방 파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게 살면서도 기쁘게 사는 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죠.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는 한 달에 2번 라운딩을 다녀요. 그린피에 카트 비용, 식사비까지 한 번 나가면 적게 잡아도 30만 원이 훌쩍 넘는 취미죠. 물론 친구는 여유가 있으니 즐겁게 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골프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형편이 따라주지도 않아요. 예전엔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아, 나도 은퇴 후 저렇게 품위 있게 즐기면 좋겠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게 내 현실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부러워하다가 빚지고 허덕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 돈으로, 내 방식으로 즐기자고요. 저는 도서관이 좋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가서 한가롭게 책 읽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죠. 가끔은 믹스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느긋하게 책을 넘깁니다. 그게 저만의 호사예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도서관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서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내 형편에 맞춰 행복을 찾는 법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걸 몰라서 힘들어져요.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생활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생활비가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정기적인 수입은 줄었는데 소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니까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존심 때문에 고급 외식도 줄이지 못하고 여행도 줄이지 못하고 골프도 포기 못하다가 결국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교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하는 마음이 무섭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은퇴 직후의 한 지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30년 넘게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고도 너무 여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매주 골프 약속을 잡고 식사며 술자리를 거하게 즐겼죠. 문제는 1년 반도 안 돼서 퇴직금이 거의 바닥나 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연금 외에는 현금이 없으니 급히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때 줄일 걸 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남들처럼 살다가 내 형편을 망치지 말라는 걸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요. 난 골프 못 쳐. 대신 매일 공원 산책해. 커피도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 마셔. 이 친구는 저축을 조금씩 쌓아두며 마음의 여유를 유지합니다. 큰돈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게 이 친구의 자랑이에요. 남들 눈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내 형편에 맞춰 즐기는 삶의 좋은 예죠. 세 번째는 제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친구들이 하는 걸 부러워했어요. SNS에 올라오는 고급 식사, 해외여행, 골프 스코어 사진을 보고
나만 너무 초라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저는 그걸 감당할 재정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카드값에 허덕이고 스트레스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자고 결심했어요. 저렴하게, 하지만 충실하게 즐기는 거죠. 이 선택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러움도 줄고 내 방식대로 사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이걸 저는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저한테 맞는 삶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 행복은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요. 경제학에서도 상대적 소비남과 비교해서 더 쓰는 소비가 행복을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대 수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게 장기적인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은퇴 설계 상담을 할 때도 항상 강조합니다. 부자처럼 살려 하지 말고 내 형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짜세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의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려고 너무 애쓰십니다. 회사 다닐 땐 급여가 나오니까 유지할 수 있던 소비인데 퇴직 후에도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산을 갉아먹거나 빚을 내야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반대로 난 이제 수입이 줄었으니 소비도 줄여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를 줄였다고 행복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즐기면 됩니다. 도서관,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집에서 손님 맞아 수다 떨기.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는 용기. 내 형편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즐겁게 사는 지혜. 사실 나이 들수록 은퇴할수록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경제적 파탄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니까요. 혹시 지금도 나도 골프 쳐야 할까? 여행 다녀야 할까? 남들처럼 해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에 맞게 살면서 행복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게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입니다. 골프?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춰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파트로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조언을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마음가짐의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실제로 그럼 내 형편에 맞춰 행복하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드릴게요. 실제로 은퇴설계 전문가나 재무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소비 계획과 취미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게 비교 소비와 습관 소비거든요. 먼저 한 가지 현실적인 수치부터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이 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대략 250만 원 내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이 60만 70만 원 수준이에요. 퇴직연금이 있거나 개인 저축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격차가 곧 빚이 되거나 자산을 깎아먹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골프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 쓰면 그게 한 달 생활비의 10%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구조예요. 이걸 매달 유지한다. 쉽게 말해 매달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절대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수입에 맞춰 소비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에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평생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젊을 땐 승진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취미. 그런데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 소비 수준은 잘 안 줄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소비 관성이라고 불러요. 이 소비 관성을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남들처럼 소비하려다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은퇴 후 예산표를 아주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대충 계산합니다. 대충 200이면 살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꼼꼼히 써보는 거예요. 주거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비. 여기에 불시에 나갈 경조사비나 병원비도 넣어야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예비비 1020%를 추가하라고 권해요. 그래야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책이 서니까요. 두 번째, 취미생활 예산을 명확히 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게 사실 취미와 여가예요. 근데 이걸 남들 하는 거 기준으로 짜면 무너집니다. 예산표에 내가 쓸 수 있는 취미비가 월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두면 그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 공원 산책, 저렴한 문화센터 강좌, 무료 강의,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기. 돈 안 들거나 적게 드는 취미도 무궁무진합니다. 반면 골프처럼 고정비가 큰 취미는 선택지를 좁힙니다. 이걸 냉정하게 인식해야 해요. 세 번째, 사회적 비교를 의식적으로 차단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SNS를 끊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거기엔 남의 행복한 순간만 필터링 돼서 올라오거든요. 남의 라운딩 사진, 여행 사진, 외식 사진. 그걸 보고 나도 해야겠다 싶어지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굳이 비교할 필요 없는 정보는 덜 보는 거예요. 이건 돈을 지키는 문제이자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행복을 주는 소비를 구분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큰 돈이 드는 소비가 꼭 행복을 사주는 건 아니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훨씬 행복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사 먹는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집에서 손수 끓인 믹스커피 한 잔. 이게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본인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은퇴 설계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덜 쓰되 만족을 높이세요. 이게 결국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건 절망이 아니라 자유를 사는 전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아껴서 뭐 하나 하고 한숨 쉬는데요. 사실은 반대예요. 소비 수준을 낮추면 돈 걱정이 줄어듭니다. 돈 걱정이 줄면 자유가 늘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은퇴 후 가장 큰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선택의 자유에서 옵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내 형편에 맞춘 소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 생활비를 솔직하게 계산하기. 취미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기. 비교 소비를 차단하기. 작은 행복 소비를 발견하기. 소비 수준을 낮추는 건 자유를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 이걸 실천하면 남들처럼 골프를 못 쳐도 해외여행을 못 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골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은퇴 후에도 노후에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